1892년 베를린에서 열린 어느 미술 전시회. 이 전시회는 베를린 미술협회가 노르웨이의 촉망받는 젊은 화가를 초청해서 연 전시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회는 사람들의 혹평 속에서 단 일주일 만에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그림들이 퇴폐적이고 수준 이하라는 이유에서였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술에 대한 모욕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은 이 청년 작가를 단숨에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에드바르 뭉크였습니다. 전시회에 걸린 작품들은 대부분 어둡고 우울하며 대상을 전부 뭉뚱그려 놓았기 때문에 어떤 신문은 이게 사람인지조차 구분이 안 갈 정도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파격적인 화풍은 독일 예술계의 주목을 받았고, 아이러니하게도 뭉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에서 예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서의 생활은 뭉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절규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으니까 말이죠. 마치 뒤틀린 시공간에서 절규하는 사람을 그린 이 작품은 사실 뭉크가 실제로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그린 것입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치챌 수 있는 절규에 대한 비밀은, 절규를 하는 대상이 그림 속 주인공이 아니라 자연이고, 주인공은 자연의 절규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뭉크가 이 작품에 붙인 독일어 제목이 자연의 절규였던 것만 보아도 이 사실은 명백해집니다. 그런데 마치 정신착란을 앓았던 것처럼 보이는 뭉크의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울증과 정신착란은 어릴 때부터 그를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뭉크는 노르웨이의 가난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행은 그가 5살이 되던 해부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10년 뒤에는 그가 엄마처럼 따르던 누나 소피도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죽어나가자 아버지는 신경질적이고 강박적으로 변했고, 아이들에게 엄격한 종교적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뭉크의 여동생도 우울증에 걸려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뭉크 자신 또한 류머티즘과 천식에 시달리는 병약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늘 집안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속되는 가난은 불행의 덤이었습니다. 그런 뭉크에게도 도피처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이었죠. 그는 언제나 방에 틀어박혀 늘상 지배했던 약병이나 집안 내부들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림의 주제는 자연스레 자신을 감싸고 있던 고독과 불안이 되었죠. 누나 소피의 죽음을 그린 병든 아이는 독일 전시회 당시 가재 소스를 뿌린 생선죽 같은 그림이라는 혹평을 들었을 정도로 모든 것이 거무죽죽하고 불분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미술계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아름답고 화려하게 표현하는 인상주의가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나를 떠나보낸 이의 내적 심리 상태를 표현한 이 그림을 보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뭉크의 그림들이 인상주의를 대신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품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까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뭉크의 이런 기법은 사춘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당시 화가들 사이에선 처음으로 모델을 하는 소녀를 그리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림들의 대부분은 소녀의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관능적이고 외설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하지만 뭉크는 소녀의 외적 껍데기를 세밀하게 표현하기보다 내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하길 원했습니다. 이제 막 2차 성징이 시작된 듯한 소녀가 가난한 집을 돕기 위해 낯선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정서적 불안함과 두려움을 뭉크는 포착해냈고, 그것을 화풍에 담았죠. 하지만 뭉크에게도 짧은 외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파리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뭉크는 화려한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고갱과 툴루즈 로트렉, 쇠라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에 크게 매료됩니다. 당시 뭉크가 남긴 칼 요한 거리의 봄날을 보면 이전 작품들과 다르게 인상주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런데 뭉크는 1년 뒤에 똑같은 칼 요한 거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다시 한번 그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보는 칼 요한 거리의 저녁입니다. 불과 1년 만에 같은 화가가 그린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이한 두 그림. 뭉크는 화사한 색채와 빛의 변화를 이용해 대상의 껍데기를 묘사하고자 했던 인상주의 기법으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고독과 불안함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자 했던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뭉크에게 비친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얼굴이 누렇게 뜬 채로 허공 속 어딘가를 응시하며 좀비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군중 속에서 느끼는 극도로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 그림 한 장으로 탁월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 다음에 탄생한 작품이 바로 그의 최대 걸작 절규였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다른 그림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의 작품에 표현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태성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가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해진 시대가 도래했죠. 우리가 도저히 그 뜻을 알 수 없는 괴상하고 추상적 그림들이 바로 뭉크 이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작가와 시대를 함께 이해해야 되는 머리 복잡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